개용훈, 정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소개, 일정 관리, 프로세스 및 해칭 기능, 시연, 평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명은 이지 스테이, 그리고 이지 체크입니다. 이지한 체크인, 체크아웃을 통해 간편한 숙소 예약을 도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지 스테이의 타 리조트 대비 가지고 있는 차별성 및 장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UI 부분입니다. 타 리조트 대비 좀 보기 어려운 UI를 예약이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리조트의 경우 현장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지 스테이는 온라인에서 테마파크 결제 후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예약 과정에서의 객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스테이는 예약 과정에서 자세한 객실 정보를 또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지점의 전체적인 매출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한 고객에 대한 정보 확인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한 예약 시스템과 개선된 UI UX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은 상승되고 고객 유입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벤트 및 광고를 통한 수익성 강화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으로 팀 구성입니다. 저희는 멘토 1인, 멘티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멘토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기획 설계 단계에서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팀장인 저는 백엔드의 경우 사용자 인증 그리고 그 관리자 통계 부분을 맡았으며 프론트엔드의 경우 객실과 관련된 부분을 맡았습니다. 임지훈 팀원의 경우 백엔드의 경우 객실 예약과 결제, 프론트엔드의 경우 메인 페이지와 결제 원동을 담당했습니다. 김나연 팀원의 경우 백엔드는 주로 이벤트와 객실 유형 관련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이제 마이 페이지와 같은 회원과 관련된 페이지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주 팀원의 경우 백엔드의 경우 건의사항 메일 그리고 프론트엔드의 경우 관리자 페이지를 총괄했습니다. 마지막 팀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프로젝트 끝나기 3일 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관련된 부분을 담당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일정입니다. 저희는 기획, 개발 응용 세팅, 디자인을 총 19일 사용을 했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개발의 경우 7일, 7일 해서 총 14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14일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개발 기간이었지만 저희 팀원 모두 시간을 만들어가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 테스트, 문서와 같은 내용은 GitHub 리드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이지스테이에서 제공하는 예약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객실 예약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지정,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 객실 수를 선택한 후 객실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검색된 내용에 관한 예약 가능한 객실이 나타나게 되고 원하는 객실과 투숙자 정보 그리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결제 방법에는 카드 결제와 통장 입금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결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제 내역을 이메일로 수신 가능합니다. 체크인 10일 전과 3일 전에 결제 내역과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로 재수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테마파크 입장권 구매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원하는 지점의 테마파크를 선택하고 이용권, 구매 수량, 구매자 정보, 그리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결제 방법은 객실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친 후 이제 성공적으로 결제를 마치면 결제 내역을 이메일로 수신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사용자와 관리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핵심 기능입니다. 저희는 사용자 핵심 기능으로 총 네가지를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로그인, 두 번째 건의사항 작성, 세 번째 마이페이지 예약 및 결제 내역 조회, 네 번째 객실 예약 및 테마파크 입장권 구매입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핵심 기능입니다. 첫 번째 관리자 및 최종 관리자 로그인, 두 번째 메인 페이지 통계 부분, 세 번째 건의사항 답변, 네 번째 매출 현황 페이지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활용한 기술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마리아DB와 레디스, 백엔드의 경우 스프링부트 기반 REST API 서버를 구현했습니다. DB와의 연동을 위해 스프링 데이터 JPA와 쿼리 DS를 사용했습니다. 프론트엔드의 경우 Vue.js와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프라의 경우 뒷장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API의 경우 지도와 관련해서 카카오 API 사용을 했고 실제 결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 포트원 API를 사용해 실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시스템 아키텍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에 프론트엔드 부분과 아래쪽에 백엔드 부분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프론트엔드 CI/CD 같은 경우 저희가 벌셀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이제 유저 쪽 프론트엔드와 개발자 관리자 대시보드 총 두 개의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각각 프로젝트에서 이제 백엔드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해당 요청의 경우에는 AWS의 ALB를 통해서 받도록 하였고 어, 백엔드의 경우 ECS 클러스터 내에 파게이트를 통해서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RDS 그리고 정정 이미지를 관련해선 S3를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 사용자 구현 결과를 이제 스크린샷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회원은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회원가입 글씨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 이지스테이에는 일반 회원과 법인 회원이 존재합니다. 법인 회원의 경우 일반 회원보다 회원권을 소지해야 법인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가능하며 일반 회원보다 객실 예약이나 테마파크 입장권을 구매할 때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저희가 좀 원활한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관리자 측에서 미리 정상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번 시연회는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리조트 안내, 호텔 안내, 이용 안내와 같은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이제 간편 예약 컴포넌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정, 체크인, 체크아웃, 그리고 객실수를 선택한 후 객실 검색을 누르면은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메인 페이지에서 간편 예약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객실 예약 페이지로 왔다면은 해당 정보를 유지한 채로 객실 예약 페이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간편 예약 컴포넌트 말고 예약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이 우측 상단의 레저베이션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만약 이 간편 예약을 이용하지 않고 예약을 하고 싶다면은 첫 번째 지점을 선택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 그리고 객실 수를 선택한 후 객실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요 우측 아래에 보이다시피 현재 이 정보로 예약이 가능한 객실이 출력이 되게 되고 객실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객실 선택 버튼을 누르면은 먼저 예약자 정보 입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로 미리 채워지게 됩니다. 투숙자 정보 입력 같은 경우 만약 예약자와 투숙자가 다를 경우 별도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우측 상단에 있는 예약자 정보와 동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동일한 정보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어서 결제 방법에서 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을 선택한 후 하단에 있는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결제 화면입니다. 현재 이 결제 화면에서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신 후 실제 결제를 하시게 된다면은, 결제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은 실제로 결제가 됩니다. 다만 해당 API는 테스트용 API이기 때문에 결제하신 금액이 오늘, 당일 23시 59분에 환불된다는 점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마파크 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 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지점과 각 지점에 존재하는 테마파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이 카드를 누르면은 해당 시설의 디테일한 정보를 모달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입장권 구매 페이지입니다. 원하시는 테마파크 입장권을 선택한 후 아래 보이시는 입장권 구매 쪽에서 원하시는 티켓 수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구매자 정보에서 객실력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신 후 카드, 무통장,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객실 예약과 동일한 결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제가 성공적으로 되게 될 경우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현재까지 예약하고 결제한 내역을 이렇게 테이블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지점 선택, 투숙 기간을 선택을 한 후 검색을 하면은 해당 정보와 일치하는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특정 예약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제 내역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예약 정보, 결제 정보, 예약자 정보, 투숙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환불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즉각적으로 환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환불하기 역시 원래는 환불 요청을 하고 금액이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한 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추후에 처리를 해야 하지만 좀 원활한 시연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작성입니다. 고객은 먼저 주제, 유형, 그리고 이메일과 제목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관리자는 대시보드에서 해당 건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서 해당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관리자 대시보드 구형 결과를 스크린샷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대시보드를 접속했을 때 처음 나오는 화면, 로그인 화면입니다. 저희는 관리자와 최종 관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일반 관리자는 이제 특정 지점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관리자는 이제 모든 지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매출 정보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제가 따로 보내드린 관리자나 최종 관리자 계정을 여기 입력하시면은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관리자 메인 페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설악 소라운러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현재 로그인한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는 지점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주로 이제 각 객실별, 지점에 존재하는 객실과 테마파크의 매출 현황을 그래프와 표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현황 페이지입니다. 매출 현황 페이지의 경우 메인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매출과는 달리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경우 나타나는 대시보드의 메인입니다. 마찬가지 우측 상단에서 최종 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점의 리조트나 호텔 모든 지점, 그리고 모든 테마파크와 관련된 매출 내역을 이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관리자 매출 현황 페이지입니다. 매출 현황 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시설별 매출, 지점별 매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이
셀렉트 버튼을 통해서 월별로 얼마나 매출이 변화했는지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의 건의사항 답변입니다. 관리자는 건의사항 목록에서 현재까지 해당 지점에 나와 있는 건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답변하기 버튼에 누르면은 이렇게 모달창이 뜨게 됩니다. 답변 내용을 이 모달창에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메일을 통해 그 답변이 전송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내용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님께 들었던 피드백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일반 회원과 법인 회원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법인 회원의 객실 예약 비용을 일부 할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객실 예약 환불에 따라서 환불에 대해서 환불 시점에 따라 수수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객실 리조트에 대한 관리자의 생성, 수정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해당 사유는 객실이나 리조트를 이제 추가하고 생성하는 일은 한 번 리조트가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은 크게 없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피드백을 들어 해당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체크인 날짜 3일, 기준 3일 전, 10일 전에 예약 안내 메일이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배치와 스케줄러를 사용해 구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결제 고객 목록의 결제자 이름을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지 않고 마스킹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통계 그래프 내용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피드백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연 같은 경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배속을 통해 대체하였습니다. 네, 먼저 관리자 계정이 로그인하고 건의사항을 답변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목록을 가서 이제 이 부분을 누르면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버튼을 눌러서 답변 내용을 입력한 후에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답변 내용이 전송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 부분에서 로그인부터 예약하기 과정까지입니다. 먼저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간편 예약 컴포넌트에서 관련 정보들을 입력한 후에 객실 검색을 누르면은 이렇게 미리 세팅된 값으로 들어가고 객실을 선택한 후 이 입력 폼과 카드 결제를 선택을 한 후에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제하기 모달이 뜨게 되고 요거는 이제 실제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제 결과는 제가 이 아이폰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직접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에는 그 결과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실제로 100원이 결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현재는 100원으로 세팅한 점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CI/CD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 해당 스웨거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I/CD의 경우 AWS의 코드 빌드와 코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GitHub에 해당 변경 사항을 푸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드 빌드 이 대시보드를 가면은 먼저 이 소스 부분에서 현재 업데이트된 커밋 내용을 가져와서 최신 소스 코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후 그래드를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되는데 빌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중간 과정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네, 이제 석시드 성공을 했다면은 이제 ECS 클러스터를 가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뜨고 있는 부분이 최신 버전 배포 상태를 가지고 있는 태스크입니다. 해당 태스크가 현재 등록이 됐고 완전히 활성화되기까지 현재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역시 중간 과정은 좀 생략을 했고 현재 100%가 되면서 해당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3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CI/CD입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관리자와 사용자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자 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벌셀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이지 체크라고 있는 걸 이제 스테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커밋한 후 GitHub에 푸시를 하게 되면은 벌셀에서 해당 변경 사항을 감지를 하고 소스 코드를 직접 풀 받은 뒤 해당 내용으로 빌드를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가져와서 해당 내용으로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빌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이 빌드가 정상적으로 성공이 되면은 대포까지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변경 사항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 로그인을 이제 관리자 로그인입니다. 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을 커밋한 후 이 역시 GitHub에 푸시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그 다음, 해당 변경 내용을 GitHub에서 자동으로 가져온 뒤에 빌드 과정을 거칩니다. 이 역시 빌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배포를 완료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변경 사항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팀원 자체 평가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사용자 중심 설계, 전략적 구성, 다채로운 서비스, 그리고 개선된 UI와 이지한 체크인, 체크아웃을 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팀 내적으로 완성도 평가 시점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의 사항입니다. 이제 먼저 결제 고객에게 예약 내역뿐만 아니라 이제 결제한 고객에 대하여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좀 회원 쿠폰이나 이벤트를 제공을 해서 좀 더 할인된 금액을 통해 객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더 개선 사항으로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자 통계 페이지에서 좀 더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